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분이죠. 한명숙 전 총리를 차기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다. 이런 얘기는 뭐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께는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좀 죄송하죠. 2012년 총선 때 모진 그런 포화를 맞을 때 끝까지 유탄을 맞으셨어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대표신데 제가 나중에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를 뵙고 머리 숙여서 사과드렸습니다. 이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참 좋은 분이에요. 한명숙 전 총리님은요, 그분의 인생사 자체가 뭐 한국 민주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뭐 뇌물을 받았다. 네, 저부터 믿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이명박 정권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 즉 공작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한명숙 죽이기 두 번째 섹션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우선 함께 하시죠. 네, 김용민닷컴 여러분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김용민닷컴에서는 다정한 특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에서부터 부모님 선물, 아이들 면역력 강화를 위한 각종 건강식품, 그밖에 코지마 안마 의자, 리퀴드 마사지건 등 인기 전자제품을 그야말로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 중입니다. 자, 김용민닷컴의 다정한 특가 행사가 코로나19로 지쳤던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응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섹션은 그래서 한명숙 죽이기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께 브리핑하려고 합니다. 어제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와 함께 보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뭐 이야기 형식으로 좀 브리핑을 해볼까 합니다. 자, 한만호 씨. 원래 이분이 딴 건으로 이제 지방의 그 교도소에 있었는데요. 2010년 4월에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 2달을 앞둔 상황이었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냥 형사부에서 조사해도 될 일인데 특수부에서 한만호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특수부 검사가 한명숙 이름을 거론합니다. 한명숙한테 뭐 준 게 있냐? 이실 짓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명숙한테 준 게 없으면은 준 게 없는데요? 이러면 끝날 일입니까? 특수부 검사가 한명숙이란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는 한명숙한테 돈을 안 줬어도 한명숙한테 뇌물을 안 줬어도 준 걸로 해라. 그래야 너를 도와줄 수가 있다. 우리가 출소 후에 도와주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또 공포심도 막 주입을 시켰던 모양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한만호 씨한테 9억 원을 3억씩 3번에 나눠서 전달하라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검찰의 공작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하면 될 텐데 9억을 3억씩 3번에 나눠서 전달한 걸로 진술하라. 그러니까 한명숙한테 뇌물로 3억씩 3번에 나눠서 전달했다. 뇌물을 줬다. 이렇게 진술하라고 막 그렇게 한만호한테 지시를 해요. 그래서 조서를 외우게 한 다음 시험을 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이기 때문이죠. 치가 떨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만호 씨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옥중에서 작성한 비망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비망록 내용을 좀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쪽 보면은 수사관님과 검사님이 검사 밑에 수사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조사받으러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경미한 사안이거나 뭐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수사관 당신이 조사하시오 이런다고요. 하여튼 검사하고 수사관은 한 통속입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절대
절대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겠다. 한명숙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해달라. 선택하라. 우리한테 협조해서 도움받을 것인지 아니면 힘들게 해서 어려워질 것인지. 성실하게 사실대로 답변하라. 이 부분만 보면은 저 검찰이 한만호 씨한테 사실대로 진실대로 얘기하라. 이런 이야기 같죠. 에이, 그거는 하수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사실대로 답변해달라. 검찰이 만든 사실대로 답변해달라. 즉 허위 사실로 답변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왜 외우게 해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게 되지. 그렇잖아요. 21쪽도 보면은 돌아와서 밤을 꼬박 새웠다. 추가 기소되면. 그러니까 지금 딴 건으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지방 교도소인가 구치소인가 거기 있었는데 이 한명숙 건으로 또 기소가 되면은 부모님 아이들이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끝내 해서는 안 될 선택. 한명숙 총리에게 주지도 않은 뇌물을 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한만호 비망록 70쪽 보면은 매번 3번씩 433으로 스토리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332로 했다. 소동이 되니 그냥 333으로 하자. 예. 그러니까 이제 9억을 3번에 걸쳐서 3억씩 줬다. 뭐 이렇게 검찰하고 합의를 합니다. 아니 무슨 진실을 합의를 할 게 뭐 있어요. 진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검찰하고 합의하고 진술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종종 자금 제공 순서가 바뀌고 해서 검사와 수사관이 당황한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러니까 진술이 일관돼야 사실은 판사가 이 진술 사실이네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만호 씨가 좀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막 시험도 보게 하고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검사들이. 새끼들. 같은 새끼들 아닙니까 정말. 새끼들입니다. 예. 아니 사실을 왜 기억하게 하고 시험까지 봅니까 사실을. 본인이 했던 일인데 조작한 거죠. 비망록 135쪽. 내가 부관 참시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래서 2010년 12월 20일 그때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1심 재판이었죠. 검사 조사 때는 한명숙이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 때는 준 적이 없다 이러면서 검찰 진술을 번복합니다. 2010년 12월 20일에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자, 근데 말이죠. 한만호 씨. 이런 말을 합니다. 20년 넘게 CEO한 사람을 전응아 취급했다. 그 모멸감은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한만호 씨를 상대로 해서 대법원 판결 때까지 확정 판결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으로 예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이 피의자랄지라도 한만호 씨는 수사에 협조하는 고마운 분이에요. 검찰한테는. 근데 완전히 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한만호는 없어지고 오로지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됐다. 이 점에 한만호 씨가 굉장히 뭐랄까요? 울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전응아 취급을 했던 것일까? 나는 검찰의 강아지였다. 예, 한만호 씨는 어떻게 강아지 취급당했을까? 검찰이 특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잘해주고 재판정 나가서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혹은 뭐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죄 없는 한명숙을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협력하면은 특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아주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공판에서 진술을 뒤집었는데 그 뒤부터 이제 한만호 씨의 정말 슬픈 인생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검찰의 탄압을 받았어요. 그 한만호는 이제 위증죄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위증죄. 위증죄는요, 검찰 수사 때 위증한 게 그거는 여러분 위증죄가 되지 않아요. 법정에서 얘기한 게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만호가 두 번째 공판 나가서 난 한명숙한테 뇌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위증이라고 덮어씌워가지고 검찰이 이제 한만호에 대해서 공격에 들어가게 된 거죠. 위증죄로 해가지고 또 이제 기소를 해서 재판정에 이제 세우려 했던 것이죠. 검찰의 권한이 참 무서워 부리죠. 그렇죠. 한 놈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런 검찰을 바꾸자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고, 그 유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만호 씨를 인격살인하고 공작에 의해 위증을 강요했다면은 이 검사들은 이제 목이 온전하지 못하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불려가서 직권남용죄 조사받을 겁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사실 한만호 씨는 뇌물을 줬다면 한나라당한테 뇌물을 줬다라면서 6억 원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검찰이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면은 진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한다면은 한나라당도 조사해야 되는데 한만호 씨가 이렇게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지도 않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은 줬잖아, 이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악마지요. 법치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악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만호 씨하고 입맞추기 위해서 60번에서 70번을 불렀다고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불려가가지고 그렇게 검찰한테 60번 내지 70번 정도 강요받고, 뭐 말 그대로 본인이 이제 거의 애완견 취급받았다, 이렇게, 애완견도 아니죠, 개 취급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거의 60번에서 70번 불러서는 아마 위증을 하도록 조련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짐승 취급받아가면서 잘하면 특식을 제공하고, 놈들 진짜. 근데 이 새끼들은 맨날 이래왔어요. 사실 한만호 씨만의 일이겠습니까 이게? 자, 당시에 검사였던 놈들 봅시다. 최윤수, 그리고 김기동,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또 이동열, 여러분 일단 이름을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임관혁이라고, 지금 세월호 수사단장입니다. 특별수사단장이에요. 특수통의 아버지가 된 윤석열이 임관혁, 이 사람을 세월호 수사단장에 갖다 앉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시는 대로 임관혁은 정윤회 문건, 본말을 호도시킨 장본인이죠. 그렇잖아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뭡니까? 정윤회가 국정을 농단한다, 최순실과 함께,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의 실체를 파악하기는커녕 그 문건 유출건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권의 이쁨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바로 임관혁 씨입니다. 한명숙 사건 당시에도 검사였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은 한명숙에 대한 한명숙 죽이기 공작을 행했던 검찰입니다. 혁신하지도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았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돌아가신 분 한만호 씨에 대해서 정말 그 앞에서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그러지도 않고 있어요. MBC가 대검에다가, 윤석열이 대빵인 대검에다가 뭐가 진실이냐 물어봤더니
한만호에 대한 진술 강요는 사실 무근이다. 비망록 전체 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았다. 이제 말하자면 법원은 한만호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한만호는 2017년 5월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법원도 한만호가 거짓말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만호 씨 재판 어떻게 됐을까요? 1심에서는 그렇게 내가 검찰 가서 얘기한 거, 한명숙한테 뇌물 줬다라고 말한 거 다 뻥이다. 검찰이 너무 압박해가지고 내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심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2심에서 판사가 정형식입니다. 삼성 이재용 뇌물죄 그걸 가볍게 해주고 집행유예로 풀어줬던 정형식이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1심 앞두고 검찰이 한만호 씨 조사했을 때 가혹행위까지 해가면서 심지어 인격적 모멸감까지 주면서 한명숙 죽이기 공작을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한만호 씨로 하여금 사실 아닌 진술을 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검찰 가서 그 진술했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 1심에서 그 검찰에 가서 했던 진술에 대해 한만호 씨가 나는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 압박해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한명숙에게 뇌물 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검찰에서 진술한 사안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진술은 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이 1심 앞두고 검찰에서 진술한 거를 정영식이가 그건 사실이야. 그게 진실이야. 이러면서 결국에는 2심에서 한명숙 유죄 판결을 내리더니 양승태 대법원 3심에서도 한명숙 유죄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지금의 윤석열 검찰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못된 나쁜 검찰입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오늘 MBC가 추가 보도한다고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은 한명숙 불법 자금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시고요. 이거는 검찰 개혁의 새로운 또한 당위성을 실어주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네. 저는 뭐 거창하게 이 나라가 어떤 주의 주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이념으로 가는 나라 이거 몰라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 점만은 분명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 여기에 여러분들도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만 되면 자연스럽게 법치주의가 되고 민주주의가 됩니다. 억울한 사람을 방치시키고 때론 그 사람이 나의 이익과 배치되면 같이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국민이 많은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뜻을 함께 모아서 좋은 나라 만들어 봅시다. 자, 한명숙 죽이기 사건 김용민 TV가 계속 관심을 갖고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